자, 선생님 말씀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증거 있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증거 있을 때 증거 있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시간도 아깝다 이거야.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도깨비 27번째 시간 변호사 상담 시 이것만 알자 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상담할 때 무료 상담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료 상담들을 많이 하시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 수임 생각이 좀 있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으면 또 내가 이거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은 대면 상담부터 하고서 수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상담할 때 중요한 건 애초부터 내가 딱 한 명을 꼭 집어서 그 사람만 선임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사실 상담료를 따로 낼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계약 체결하고 사건 진행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렇지가 않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변호사들 수준 차이도 생기고 또 다 기본적으로 잘 하시고 성실하시겠지만은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네이버 광고에서는 이 사람이 이거 잘한다 그랬는데 막상 그 사람이 이게 전문 변호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형사 전문이긴 하지만은 사실 저는 민사 사건도 하고 싶고 행정 사건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건 수가 많을수록 제 수익이 늘어나니까 제가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도 그냥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형사든 행정이든 민사든 나한테 돈을 벌어준 건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딱 선임을 할 때 한 명만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두세 명 추천받는 것도 이제 한 명만 받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을 받으시죠. 그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적어도 피 같은 내 돈, 유료 상담료에 들어가는 상담료를 아낄 수 있을지 오늘은 돈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30분 10만원. 제가 이거 거의 1시간에 100만원 하는 분도 봤는데 보통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상담을 다 하진 않고 또 30분 단위로 잘라서 하시고 10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담료가 꽤 비싸다. 포털 사이트에 변호사 상담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했어서 바로 나오는 이미지들을 검색을 한 건데 무료 상담이라고 전화를 했는데 막상 전화해보면은 변호사가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누가 전화를 받냐면은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주는 말씀이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변호사가 아니면은 법률 상담은 원래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상담을 했을 때는 사실상 광고 전화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상담을 받으시려면 유료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기본 당연히 변호사한테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뭐 보면 무료 카톡 상담도 있고 한데 사실 무료 상담은 뭐 저도 몇 번 이런 광고들을 때리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 시간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낭비고 약간 이게 이거 중고차 시장에서 호객행위 하는 거는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유료 상담과 유료 수임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려는 게 광고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로톡 들어가면요, 여러분. 로톡에서 변호사 클릭을 하면은 15분 전화 상담,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거 가입 변호사마다 이게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전화 상담, 영상 통화죠. 방문 상담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예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 15분 전화 상담을 해도 5만 원을 내는 거니까 근데 뭐 전화 상담으로 사실 뭐 인사 몇 번 하고 그 내 상황 설명하는데 거의 한 5분, 10분 금방금방 지나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화 상담, 영상 상담은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까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은 이거를 사실 뭐 대면이나 영상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겠지만은 이게 만나서 하는 거랑 비대면을 하는 거랑 확실히 다릅니다. 뭐 진료과, 의료계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래서 뭐 형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감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가 다치고 귀찮고 앞으로 힘들더라도 쟤를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은 좋은 게 좋은 거로 약간 합의적으로 끝나는 건 좋겠다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면은 그 답변을 좀 속 시원하게 안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면 저를 처음 봐는 어떻게 저를 믿고 그런 파라버시를 더 오픈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대면을 해서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한 90%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 상담을 좀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법도깨비님 당신 뭐 변호사 업계에 무슨 수익 증대시키려고 방문 상담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저희 영상의 목적은 상담료를 최대한 아끼자는 거예요. 왜? 시간은 돈이니까. 일단 여러분 유료 상담에 앞서 무료 상담한 사이트가 전문적으로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변호사닷컴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그 공인된 변호사만이 상담을 할 수 있는 회원 가입 자격 부여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다 주제들이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사실 네이버 지식인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들 무료 상담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무료 상담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무료 상담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았으면 애초에 그거는 법률 분쟁도 아닌 거죠. 아니 무료 상담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은 이거 마치 그런 거예요. 감기 걸려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에 감기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 선생님들이 네이버 지식인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 상담은 크게 기대할 거 없지만 그럼 이제 유료 어떻게 할 거냐? 유료 상담을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내가 돈을 내고서 수입 여부를 떠나가지고 돈을 내가 뭐 상담을 받아본다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이분 얼마였냐? 30분에 방문 상담 30만 원이니까 10분당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도 이제 여기는 30분 10만 원인데 10분당 10만 원이면 더 비싼 거죠. 그러면 여러분 10분당 10만 원이면은 내가 10분을 아끼면은 10만 원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10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왜냐면 어쨌든 모든 법률 분쟁의 99.9%는 돈 문제거든요. 형사도 금전적인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담 시간 아끼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서류를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서류를 가져가면은 법률 서식을 가져갑니다. 미리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병원에 갈 때 여러분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야지 시간 낭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어디가 아프고 내가 두드러기가 난 곳이 어디고 내가 그동안에 한 일주일 동안 식사를 어떻게 했고 내가 일주일 동안 대소변을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을 다 트래킹을 해놓은 상태에서 가야지 제대로 된 진찰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나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진단하게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요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물론 저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쓸데없는 검사 이것저것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의사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증상을 똑바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청진기도 대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뭐 이 온갖 비싼 그런 비급여 처리가 되는 항목들이 많은 그런 검사들을 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그냥 단순 뭐 그냥 대충 급여 처리해서 한 9천 원이면 끝날 것 같다가 5, 6만 원 내고 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내 증상을 알고서 나가야 되는데 의료계에서는 무슨 서식 작성하는 건 없겠지만은 이 법률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서식을 미리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서식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결코. 여러분,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법률 서식을 이게 다 굉장히 자세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보면은 법률 정보에 들어가서 법률 서식을 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법률 분쟁에 해당하는 서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형사 전문이기 때문에 먼저 고소장 양식부터 볼게요. 자, 고소장 여러분 그냥 말로 전달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써주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변호사는 챗 GPT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변호사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내가 겪은 일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한 거 이해를 못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고 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무의식에 잠재돼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런 잠재의식과 경험이 없는 제3자의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속사포처럼 읊었을 때 이게 정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글로 써가면 됩니다. 글로 써가서 자 고소인 내가 만약에 고소하게 된다면 내가 고소인 내 이름 쓰고 피고소인 이게 뭐 피고소인 이름 뭐 가명으로 해도 되겠지만 의외로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고 피고소인이 뭐 좀 소년인 경우도 있고 소년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으로 하겠죠. 그리고 피고소인이 나랑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친족상도례가 적용돼서 여러 가지 경우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피고소인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관계 쓰는 것도 중요하고 네.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 완벽한 걸 만들어 가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폭행죄에 대한 그 고소장 양식인데 이 피고소인 누구냐? 누군지 모르면 그냥 뭐 노숙자가 우리 식당에 들어가지고 이제 행패를 벌였다고 쳐봅시다. 자, 범행 일시, 범행 장소, 육하원칙 생각하시면 돼요. 범행 일시, 범행 장소에서 장소 어디서 제가 운영하는 문무실에 들어와서 공연히 영업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거 첫 번째 행동. 욕설하면서 행패 부리는 거 두 번째 행동. 고소인이 말리자 피고소인은 고소인 너도 똑같은 놈이랑 뺨을 때리고 이게 폭행 핵심 부분이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냐?
폭행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요건으로 하는데 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지난 폭행 시간 때 배운 것처럼 신체의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내 몸 근처에 와서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여러 번 위협을 했다라는 걸 써도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대충 뭐 줄글로 쓰기 힘들면은 1번 뭐 며칠 몇 날 며칠 2번 장소 3번 행동 뺨 때리고 침 뱉고 뭐 했음 4번 처벌해주기 마라 5 합의 이상 없음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써도 이 여러분을 말로 변호사한테 전달하고 변호사가 그 내용을 다시 캐묻고 하는 시간 10분 줄여 들어가면 10만 원 여러분들이 이익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첨부서류가 있거든요. 첨부서류 되게 중요합니다. 첨부서류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 폭행죄의 가장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폭력범죄면은 내가 맞아서 뭔가 이렇게 신체에 문제가 생겼으면 진단서 떼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변호사 가장 중요한 건 자, 선생님 말씀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증거 있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증거 있을 때 증거 있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시간도 아깝다 이거야. 진단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은 딱 변호사가 봤을 때 이거는 나름대로 이때 있고 이거는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을 하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 이 사건 해볼 만한데 이 사건 어려운 사건 아니야. 그래서 이 사건은 수임료를 그렇게 높게 안 불러도 되겠어. 라는 견적을 변호사한테 미리 딱 주게 되면 변호사도 본인도 이제 결국 변호사 중에서 그 상담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어쨌든 상담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수임으로 끌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상담 시간 본인 시간도 아까우니까 최소화하고 고객한테 자 수임료 얼마 이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처벌받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금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래 안 걸릴 겁니다라고 딱딱딱 포인트 짚으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변호사들 이게 뭐 변호사 능력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의 변호사로 하여금 그러니까 코끼리도 이제 칭찬해주면 춤도 추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변호사로 하여금 춤을 딱 출 수 있도록 이 딱 진단서란다. 법률서식만 만들어가면은 돈도 아끼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원한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거 볼까요? 이거 주거침입이에요. 보시면은 주거침입이니까 장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어디에 있는 단독주택 이사를 왔는데 이 보면은 뭐 울타리도 대문도 늘 개방 전원주택인데 옆에 이제 옆집에 사는 그러니까 피고 소인이 우리 동네 이웃인 거지. 근데 와서 창문 열고 거실로 들어오다 보면서 가끔 눈이 마주치고 안에 무슨 이사를 가자고 한다. 그리고 밤에도 이런 행동을 한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침입을 확실히 처벌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스토킹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자 그러면은 내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된지 안 되는지 몰라도 이 정도 사실관계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은 변호사가 선생님 제가 보기에 이거는 주거침입은 당연히 되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진행을 하게 되면은 효과적인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딱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없이 제가 요새요 옆집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선생님 왜 힘드세요? 맨날 찾아와요. 누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요. 근데 왜 찾아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집에 약속도 안 했는데 몇 번 그냥 찾아와요. 찾아오는 게까지는 죄가 안 되는데요? 변호사님, 죄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찾아오고 가끔 우리 창문을 열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밤에도 와요. 그래요? 그러면 죄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10만원, 20만원 금방 깨집니다. 시간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민사도 마찬가지. 근데 민사는 여러분 고소장보다는 민사 소정이 좀 더 쓰기 어렵거든요. 이거 임대차 보면은 건물 인도에 대한 임차보증금 청구니까 딱 느낌 오시죠? 임대차 분쟁이에요. 임대차 분쟁에서 필요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서는데 이거는 지금 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한테 건물 인도 청구를 했을 때 나는 그 반소, 그 해당하는 반대 형식의 소로서 그래 건물 인도 하는데 네가 보증금을 동시에 줘야지 나도 인도할 수 있어라고 딱 액션을 취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빡시게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하는 건 뭐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다. 그리고 이거는 반소를 제기한다. 그럼 이거 이미 나는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거야. 내가 건물 인도를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야. 나는 건물 인도를 해줄 건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걸려있는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려고 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딱 정리해서 설명할 자신이 없는 이상 미리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인지 반소인지 딱 안 써도 돼요. 그냥 이거를 반소장 아니냐 소장이라고 쓴 다음에 변호사님한테 말씀으로 제가 이미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세요 선생님. 그럼 이 소장은 반소가 되겠군요. 제가 반소장을 알아서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소장이든 소장이든 결국 육하원 측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해달라는 거거든요. 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 나 전입해서 대학력까지 취득을 했다. 그러니까 전입해 대학력 취득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쭉쭉 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해 소유권 취득했다. 당신이 경매 낙찰받은 거 알겠는데 내가 우선 변제권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보증금을 내놓기 전까지는 내가 집을 비워줄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너 이거 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은 너 손해배상 저기 그 지연 손해금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거로서 임대차 계약서. 나 옛날 임대차 계약서. 그 임대차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입신고 날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으로표 등본 이것도 전입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인데 이거 잘 보면은 등기부에 내가 옛날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딱 가져가면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는 30초 만에 파악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것도 말로 제가 지금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넘어갔으면은 두 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요. 뭐 임차권 추적 설명, 변호사님 그거 저 다 알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다 했었고요. 저 이거 보증금 돌려받아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는데 그 자료가 있냐 했을 때, 예, 등기부도 있고 이렇게 말이 오가는 것조차 아깝다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법률고정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이거를 뭐 예쁘게 정리할 필요 없어요. 이런 소설, 사실 변호사가 돈 받는 것들은 이런 소송을 또 예쁘게 정리를 해서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변호사 돈 받는 것 중인데, 그러면은 변호사가 돈 내고 본인이 돈 받고 해야 될 거를 왜 굳이 내가 미리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담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애초에 사건 수임을 했으면은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사건 수임에서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때까지 그 상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인 거죠.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변호사 상담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고 절대로 무료 상담에 너무 치중하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통상 무료 상담은 다시 유료 상담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고 무료 상담 한 다음에 유료 상담 맞으면은 내 사실관계가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료 상담을 변호사가 거의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항상 궁금한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